먼저 이제 SDI 형태가 아닌 MDI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MDI로 하기 위해서 ADL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은요. 왼쪽 상단에 파일, 뉴, 프로젝트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파일에 뉴에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저희 프로젝트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팝업이 뜨게 되겠죠. 자, add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add 프로젝트인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메뉴가 add to current 프로젝트예요. create new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add to current 프로젝트에다가 ADL 파일을 추가할 거예요. 자, name은요. 자, my MDI 자, new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add to current 프로젝트로 해서 역기억자 형태. 지금 봤을 때는 역기억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위아래로 양옆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add to current 프로젝트에서 my MDI로 네임을 설정했습니다. finish. 자, 그러면 ADL 파일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ADL 파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볼드체를 진하게 되어 있는 이 ADL 정보를 가지고 이 ADL에 있는 모양과 구조대로 화면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ADL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다 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볼드체를 진하게 되어 있는 이 I만 띄우기 때문에 기존의 FRM 메인 화면이 뜨던 ADL이 아닌 런치 프로젝트를 했을 때 빈 화면만 또 덩그러니 뜨는 I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X ADL의 메인 프레임에 차일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날려버릴 거예요. 얘를 없애야지만 프레임 세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클릭. 자, 딜리트. 맨 아래에 있네요. 자, 딜리트 삭제하시고 메인 프레임 오른쪽에 우클릭을 해서 자, 인서트 프레임을 보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아까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예 만들 수가 없었는데 메인 프레임 하위에 위와 아래로 나눠주는 V 프레임 셋으로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V 프레임 셋이 들어가는 순간 워크 영역에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뜨게 되네요. 자, 이 아이의 그림을 그리자면 먼저 메인 프레임이 떴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생략하고요. 메인 프레임 하위에 자, V 프레임 셋은요. 위와 아래로 나눠주는 이런 프레임 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만들 수가 있겠죠. 요 각각의 사이즈나 사이즈 비율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형태는요. 자, 메인 프레임 하위에 위와 아래로 V 프레임 셋을 나누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H 프레임 셋으로 나눠주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V 프레임 셋만 보자면 여기에는 처음에 화면이 올라갈 수 있는 차일드 프레임이 여기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줄 수 있는 H 프레임 셋이 여기에 바로 이 두 개의 아이만 만들어 보도록 하죠. V 프레임 셋 위부터 만들게요. 우클릭, add. 자, 먼저 화면이 올라갈 수 있는 차일드 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 프레임 셋 제로를 다시 선택해 주세요. 우클릭. 자, 아랫부분에는 제가 뭘 넣는다고 했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주는 호리젠탈 프레임 셋, H 프레임 셋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메인 프레임과 자, V 프레임 셋 위와 아래로 프레임을 나눠줄 거고요. 아랫부분에 H 프레임을 몇 개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기 화면에 하나만 올라갈 수 있는 차일드 프레임과 여기는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프레임 셋으로만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V 프레임 셋으로 나눴을 때 차일드 프레임 제로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 위에 올라왔고요. H 프레임 셋의 요 왼쪽에는 차일드 프레임, 오른쪽에는 프레임 셋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 프레임 셋 제로 우클릭을 하시고요. add 왼쪽에는 화면이 올라갈 수 있는 왼쪽부터 차일드 프레임 다시 한번 H 프레임 셋 제로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add 자, 프레임 셋입니다. 이 프레임 셋을 넣은 이유는 이 안에 차일드 프레임을 동적으로 저희가 생성해서 넣으려고요. 자,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메인 프레임이 떴고요.
위와 아래로 나눠주는 V 프레임 셋으로 이렇게 비율을 안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 뜰 거예요. 그리고 차일드 프레임 제로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에 존재하게 될 거고요. 아랫부분에 H 프레임을 왼쪽과 오른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프레임 1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 여기에 화면을 띄울 수 있게끔, 그리고 프레임 셋 제로라고 하는 아이가 오른쪽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런치 프로젝트를 빵 실행해 보시죠. 그러면 자, 어플리케이션이 뜬 상태에서 메인 프레임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자, 이 메인 프레임 하위에 위와 아래로 나눠주는 V 프레임 셋으로 자, 이렇게 위와 아래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면이 올라갈 수 있는 차일드 프레임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아랫부분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주는 H 프레임 셋으로 H 프레임 셋의 왼쪽에는 또 차일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이로 존재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이 프레임 셋이라는 아이를 배치해 봤습니다. 자, 근데 차일드 프레임의 공통적인 특징은 화면이 올라갈 수 있고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타이틀 바 형태의 아이 이미지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타이틀 바가 많으면은 좀 조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날리게 될 거예요. 근데 어디가 지금 차일드 프레임 제로고 어디가 차일드 프레임 1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자, 차일드 프레임 제로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입니다. A, B, C, D 그룹별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쭉 내려가세요. 스타일 그룹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차일드 프레임 제로예요. 플러스를 열어서 컬러를 자, 아쿠아마린. 자, 두 번째 차일드 프레임 1을 선택하시고 자, 아래로 쭉쭉쭉 스타일 그룹에 백그라운드. 자, 이번에 컬러는 어떤 색으로 넣을까요? 다크시 그린? 네. 원하는 색상으로 넣어주세요. 어디가 차일드 프레임 제로고 어디가 차일드 프레임 1인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런치 프로젝트 실행. 자, 어디가 차일드 프레임 제로고 어디가 차일드 프레임 1인지 확인이 되셨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비율을 나눌 거예요. 상단의 탑 프레임은요 100픽셀만 하이트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200픽셀 정도만 레프트 메뉴로 쓸 거예요. 나머지는 이 프레임 셋, 지금 보이는 이 영역 프레임 셋이라고 하는 영역을 크게 쓸 겁니다. 근데 이 상단 위와 아래로 나눠주는 V 프레임 셋과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주는 이 H 프레임 셋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서 비율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 확인해 볼게요. 툴로 들어가세요. 자, V 프레임 셋을 보시면 V 프레임 셋에는 차일드 프레임과 H 프레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비율을 V 프레임 셋 제로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위아래로 나눴으니 비율을 어떻게 줄 거예요? 자, 오른쪽의 속성에 액션 아니고요. 어피어런스도 아닙니다. 자, MISC 기타 등등 그룹에 separate size라고 해서 어떻게 나눌 거예요? 라고 하는 설정값이 있네요. 자, V 프레임 셋에 속한 하이 프레임의 크기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겁니다. 개별적으로요. 하나하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위에부터 시작할게요. 위에 들어가는 차일드 프레임은요. 전 100픽셀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100. 자, 위에 건 지정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건요. 콤마로 구분을 할 겁니다. 콤마. 아래에 있는 H 프레임 셋은요. 지금 메인 프레임이 768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럼 마이너스라면 668?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요. 자, 100 나머지 외에는 다 H 프레임이 써주세요. 메인 프레임의 나머지 영역은 다 써주세요. 자, 여기에서 아스테리스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별표. 그래서 100, 별. 차일드 프레임 제로는 100의 하이트 사이즈를 쓸 거고요. H 프레임 셋 제로는 나머지 영역을 하이트로 쓰게 될 겁니다. 자, H 프레임 셋을 또 펼쳐볼까요? H 프레임 셋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width 값을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차일드 프레임 1은 200픽셀, 프레임 셋은 나머지를 쓸 수 있게끔
hframeset 0를 선택해주세요. 자, hframeset 0에서 MISC 그룹에 separate size가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지정할게요. 얘는 width 값을 나눌 겁니다. 자, 200, 별. vframeset 0는 100, 별. hframeset 0는 200, 별. 저장하시고요.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비율을 나눈 거였어요. 근데 이 타이틀 프레임이 아까는 좀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었는데 보다 보니까 상단에도 두 개의 타이틀 바 그리고 왼쪽에도 타이틀 바라고 하는 부분, 이 타이틀 바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동을 해서 뭔가 도킹 시스템처럼 사용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 바를 날려버릴 겁니다. 지금 타이틀 바가 있는 영역은요, 차일드 프레임 영역이에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차일드 프레임만 타이틀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타이틀 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차일드 프레임 제로입니다. 차일드 프레임 제로에 자, 얘도 MISC 그룹에 있어요. MISC 그룹에 show title bar라고 하는 아이가 아래에서 두 번째 true라는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얘를 펄스로 바꿔주세요. 차일드 프레임 제로였습니다. 자, 차일드 프레임 1을 선택하시고요. 차일드 프레임 1의 MISC 그룹에 show title bar 도요. 펄스로 받쳐주세요. 자, 수정이 다 되신 분들은 저장하시고, 그리고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깔끔한 역기역자 형태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좀 더 응용을 해서 여기에 MDI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라고 해서 만드시는 사이트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역디귿자 형태로 프레임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V 프레임셋을 나눌 때 먼저 차일드 프레임 그리고 H 프레임셋 또 아랫부분에 차일드 프레임을 넣어서 이머지 별표 그리고 콤마 해서 뭐 100 사이즈 이런 식으로 바텀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럼 상단에는 제가 탑 FRM 탑이라고 하는 화면을 올리게 될 거고요. 왼쪽에는 FRM 레프트라고 하는 화면을 올려서 화면을 장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임셋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에다가는요, 동적으로 제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차일드 프레임을 생성해서 동적으로 하나하나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의 데이터를 표현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상단에 올라갈 탑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와 N 키를 눌러서 자, FRM 탑 화면을 만들어 보죠. TOP 로케이션은요, 베이스를 클릭해서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에 담아주겠습니다. 피니시. 자, 여기에서 이제 트리 형태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탑 화면에는요, 제가 요걸 만들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 툴에 클릭을 했을 때 요 메뉴 동작하는 아이가 있죠. 근데 컴포넌트로 저희가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메뉴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자, 중간에 한번 쭉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가로로 길게 그려주세요. 자, 메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라는 컴포넌트에도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코드성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화면에 뿌려줄 거예요. 어제 잠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너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세팅해 볼 겁니다. 바로 글로벌 베리어블스의 GDS 언더바 메뉴를요, 드래그 앤 드랩해서 이 메뉴라는 컴포넌트에 담아주세요. 자, 밸류 값을 세팅하는 것이 아닌 화면에 코드성 데이터를 뿌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bind inner dataset을 세팅합니다. 자, 캡션 컬럼은 화면에 보여주는 명칭이 되겠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m_name 값을 세팅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 몇 가지만 세팅을 할게요. 뭐 체크박스 컬럼이나 enable 컬럼이나 하키 컬럼이나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데이터는 없어요. 자, 아래에서 세 번째에는 ID 컬럼이 있습니다. 자, ID 컬럼에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m_id를 연결합니다. 자, 이 m_id를 연결한 이유, 바로 id 컬럼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벤트 객체에서요, 자,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객체에서요, id 값을 찍으면 바로 지금 제가 선택한 m_id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서는 getColumn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지금 제가 선택한 로우와 컬럼의 id 값을 연결해서 썼는데,
얘는 왜 이렇게 세팅을 하나요? 자, 메뉴라는 컴포넌트는요, 행과 열이 없어요. 자, 이따가 메뉴라는 컴포넌트를 보셨을 때 이게 어떤 로우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서브 메뉴 형태로 레벨 값은 세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벨 컬럼에 아래 살표를 클릭해서 레벨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유저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벤트 객체 2점 유저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바로 m_URL 값을 따로 스크립트나 이런 거 없이 이벤트 객체 점 유저 데이터를 찍으면 지금 제가 선택한 i의 m_URL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OK. 저장하시고요. 퀵뷰를 실행합니다. 자, 메뉴라는 컴포넌트는 대메뉴 1을 클릭하시면 소메뉴. 자, 이때 자, 얘를 선택했을 때 이벤트 객체의 로우를 추출하면 이놈일까요? 이놈일까요? 그래서 아예 이벤트 객체에서는요, 로우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이템을 하나 선택했을 때 2.id 값을 찍게 되면 이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1, 2, 3이라는 id 값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대메뉴 2를 클릭했을 때는 소메뉴가 뜰 거고요. 소메뉴의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메뉴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우선순위로 걸리는 아이는 메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네요. 자, SID 값을 잘 가져오는지 그리고 URL 값을 추출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리어블 SI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드에서는 제가 지금 선택한 로우요. 네, 로우 포지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메뉴의 선택이 애매했죠. 그래서 id 값을 가져올 때는 이벤트 객체 점 바로 id 값으로 가져오시면 끝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메뉴 컴포넌트에 오른쪽에 이너 데이터셋을 세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너 데이터셋에 id 칼럼으로 세팅됐던 이 정보, 지금 제가 선택한 아이템에 바로 그 id 값을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m_id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김에 URL 정보까지 같이 세팅할게요. 베리어블 자, SUI 값입니다. 자, 2점 유저 데이터를 찍으시면 m_URL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한번 lookup이라는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lookup이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 자, 지금 제가 유일한 값, 어느 특정한 로우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에 해당하는 같은 로우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해요. 어플리케이션 .gds 메뉴 데이터셋에 lookup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컬럼에 id 값이 있어요. 자, 쌍따옴표로 묶어서 m_id라는 컬럼의 id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sid라는 변수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로우를 lookup 찾았겠죠. 그럼 거기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값은요, 바로 m_url이라고 하는 컬럼에 지금 같은 로우에 있는 저 컬럼의 id의 특정한 로우 정보를 가져오고 싶네요. lookup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냥 이벤트 객체 좀 유저 데이터 찍어도 돼요. 왜냐? 지금 제가 m_url 값을 그대로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lookup이라는 함수도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알럿으로 한번 찍어봐야죠. SUI를 찍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퀵뷰를 실행. 자, 메뉴에 헬로를 빵 클릭하시면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work: frm hello.xfdl 다시 한번 메뉴에 이미지를 빵 클릭하시면 work: frm img.xfdl 이 정보를 가지고 동쪽으로 child frame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생성할게요. 이따가 child frame 뿐만이 아니고 다른 컴포넌트를 생성하실 때도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메뉴는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볼 거고요. 화면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키와 N키 frm 자, left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left라고 하는 화면을 만들겠습니다. 베이스가 아닌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이로 만들어 보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에 담을 거예요. 피니시. 자, 여기에 트리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전 시간에 만들었던 frm 메인의 트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리드 컴포넌트를 하나 배치해 놓고
자, GDS 언더바 메뉴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메뉴 하나, 바디 하나만 추가할 건데 다 지우는 거 그냥 안 하고 오른쪽에 있는 바인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아래 화살표를 클릭, 데이터셋을 세팅합니다. 끝이에요. 자,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바디를 추가할 겁니다. 자, 바디의 셀을 선택하고, 자, 디스플레이 타입을 트리로, 에디트 타입도 트리로, 자, 그리고 텍스트라는 속성 값에 제일 중요한 값이 요거죠.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뿌려줄 거예요? 추저 바인드 컬럼 네임입니다. 그리드 트리라는 그룹으로 쭉 내려가서 바로 트리 레벨이라고 하는 설정 값에 m_level 값을 설정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트리 스타트 레벨, 제가 대메뉴를 트리 레벨 값을 0부터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1부터 설정하면 소메뉴부터 나오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가 보여줘요. 셀 사이즈도 안 맞아요.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 메뉴로 갔을 때 두 번째 오토핏 타입이라는 속성을 컬럼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서도 그리드 트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 그리드 트리라고 하는 그룹에 트리 이니 스테이터스를 홀앱스가 아니에요. 익스펜돌. 그리고 유즈 체크박스 안 쓸 거예요. 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심플하게 만들어 봤고요. 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열과 2열, 홀수 짝수, 홀조 짝수, 홀수 짝수 이런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쁘게 디자이너 퍼블리셔가 좀 만져주셔야겠죠. 하나의 트리처럼 보이기 위해. 자, 레프트 화면까지 만드신 분들은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저장하시고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상단에는 FRM 탑 화면이 올라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고요. 왼쪽에는 FRM 레프트 화면이 올라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것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요. 상단에는 FRM 탑 화면, 그리고 레프트 올라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세요. 자,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화면이 올라갈 수 있는 최소의 프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담을 수 있는 프레임이요. 메인 프레임이요. 화면을 담을 수 없습니다. V 프레임셋도 화면을 담을 수 없어요. H 프레임셋도 마찬가지. 프레임셋도 화면을 담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담을 수 있는 기본 단위 화면, 바로 차일드 프레임 0와 1만 화면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일드 프레임 0에다가는 차일드 프레임 0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바로 URL 성성 폼 URL 이라고 하는 아이에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프레임 서비스 그룹에 FRM 탑을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를 가볼게요. 자, 차일드 프레임 1을 선택하시고 프레임 FRM URL 값을 레프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이상하게 실행을 했는데 그리드라는 컴포넌트가 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분명히 이렇게 왼쪽에는 트리 형태의 그리드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드가 뭔가 되게 안 보이게 조그맣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포지션의 값과 설정 값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FRM 레프트 화면을 가보시죠. 자, 레프트 화면에 이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를 우클릭해 보시면 자, 중간에 포지션 에디터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시죠. 자, 레프트 위스 값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라이트 값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죠? 자, 라이트 값을 지우시고 위스 값을 체크합니다. 자, 픽셀 180. 자, 제가 레프트 프레임을 200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자, 폼 사이즈보다는 이 안에 그려진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중요해요. 왜냐? 지금 상태에서는 보시면 자,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화면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 그려진 컴포넌트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딱 맞춰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드의 사이즈를요, 제가 임의로 폼 사이즈와는 별개로 사이즈를 막 늘렸어요. 저장하고요.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지금처럼 아랫부분에 가로 스크롤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화면 사이즈가 아닌 화면에 그려진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사이즈 밖으로 마구마구 컴포넌트를 그리면 안 보이겠지? 다 보여요. 스크롤 잘 됩니다. 자, 런치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단에는 탑 그리고 왼쪽에는 레프트 트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